안녕하세요. 이야기가 흐르는 이곳은 유튜브 채널 가람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프랑스의 존경받는 작가 중 한 명인 장지오노의 대표작 나무를 심은 사람입니다. 이 책은 한 노인의 삶을 통해 정직하고 진실한 삶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짧은 내용 속에서도 깊이 있는 울림을 전하는 나무를 심은 사람. 그럼 시작해볼까요? 제1부 황무지에서 세상 일이라는 것은 겉만 봐서는 모르는 거야. 특히 어떤 사람이 정말로 훌륭한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일은 쉬운 게 아니지. 참으로 훌륭한 사람의 업적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그 참다운 가치가 알려지는 법이란다. 내가 지금부터 얘기해 주려고 하는 이 사람은 평생 동안 돈이나 명예를 바란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이루어 놓은 업적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고 후세 사람들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풀었단다. 지금 해주려고 하는 이야기는 수십 년 전 내가 어느 깊은 산골을 여행했을 때의 얘기야. 나는 젊었을 때 혼자 여행 다니는 것을 좋아했단다. 그래서 발길 닿는 대로 돌아다니다 보니 전혀 가본 적이 없는 어떤 산골로 들어서게 되었어. 그곳은 해발 1300m쯤 되는 높은 지대였는데 그야말로 완전한 황무지였어. 가도 가도 나무 한 그루 보이지 않고 어쩌다 눈에 띄는 것이라곤 잡초들 뿐이었다고. 나는 이런 길을 사흘간이나 계속 걸었지. 그러다가 어떤 마을에 도착했는데 금방이라도 귀신이 튀어나올 것 같은 끔찍스러운 마을이었어. 지붕이 날아가 버린 대여섯 채의 집과 벽이 허물어진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지 않고 있는 듯 했어.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산골이라 햇살이 몸을 태워버릴 듯이 쨍쨍 내리쬐었지. 그리고 바람은 사납게 몰아치는데 허물어진 집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굶주린 야수가 으르렁대는 소리 같았어. 나는 목이 말라 우물부터 찾아보았지. 겨우 우물 하나를 찾긴 찾았는데 물이 완전히 말라 있는 거야. 나는 도망치듯 그 마을을 빠져나왔어. 그리고 5시간쯤 더 걸어갔지. 목이 말라서 견딜 수가 없었지만 어디에서도 물을 찾을 수가 없었어. 끝없이 펼쳐진 들판에는 잡초만이 무성할 뿐이었다고.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에 조그마한 검은 그림자가 언뜻 보이는 게 아니겠니? 나는 나무인가 하고 생각하고는 그곳을 향해 걸어갔어. 그런데 그 그림자는 양을 치는 노인이었단다. 노인의 옆에는 30마리쯤 되는 양들이 뜨거운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지. 노인은 가죽 부대를 풀어 우선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해주었어. 아, 물이 이토록 맛이 있는 줄은 정말 예전엔 미처 몰랐단다. 양치기 노인은 나를 잠시 쉬게 한 뒤 들판 한쪽 구석에 있는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 노인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 고독한 사람이었나 봐. 그런데 그런 노인의 모습이 오히려 나에게 좋은 느낌을 주었어. 때때로 침묵은 어떤 웅변보다도 고귀한 법이거든. 양치기 노인은 아주 튼튼한 돌집에서 살고 있었어. 매우 깔끔하게 가꿔져 있는 집이지만 그 노인이 살기 전에는 낡고 허물어진 집이었을 거야.
말끔하게 기와를 새로 이어놓아서 지붕에선 물 한 방울 새지 않았지. 그리고 기와에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마치 바닷가로 밀려오는 파도 소리처럼 아득하고 평화롭게 들려왔어. 방안도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단다. 바닥에는 먼지 하나 없었고 그릇들도 깨끗하게 닦여져 있었지. 그리고 부뚜막 위엔 수프가 맛있는 냄새를 내며 보글보글 끓고 있지 않았겠니? 양치기 노인은 내게 따뜻한 수프를 갖다 주었어. 그리고는 자고 가라며 포근한 담요를 펴주었어.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 노인은 이미 내가 자기 집에서 자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야. 거기서 가장 가까운 마을이라 해도 걸어서 하루 반은 좋게 걸리니까 말이야. 그 주변에는 4군데인가 5군데의 마을이 자동차가 다닐 수 없는 험한 산중턱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어. 그 마을의 사람들은 대개 나무를 베어다 숯을 굽는 일을 하고 살았지. 물론 그 마을 사람들은 매우 가난했단다. 또 그곳은 사계절 모두 기후가 안 좋았고 집들도 모두 처마가 붙어 있을 만큼 형편없었어. 그러다 보니 마을 사람들은 항상 서로 으르렁대며 싸우며 살았지. 마을 사람들의 소원은 오직 한 가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을을 빠져나가는 것이었단다. 남자들은 구운 숯을 수레에 싣고 도시로 팔러 나갔다 되돌아오는 생활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되풀이했지. 이렇듯 지겨운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은 자연스레 메말라져 갔단다. 여자들은 원망과 한탄만 하며 하루하루를 살았고 사소한 일에도 다투길 잘했어. 심지어는 교회에 나가서조차도 서로 앞에 앉겠다고 소리 지르며 싸웠을 정도였으니까. 더구나 끊임없이 불어오는 사나운 바람 때문에 사람들의 신경이 예민해져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하는구나. 한마디로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마을이었지. 마을 이야기는 그만하고 다시 양치기 노인의 얘기를 계속할게. 내가 수프를 다 먹고 나자 그 노인은 어디선가 조그만 주머니를 갖고 와서는 그 속에서 도토리를 꺼내 탁자 위에 펼쳐놓는 거야.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집어들고서 꼼꼼하게 가려내기 시작했어. 내가 거들어 드릴까요? 하고 말했지만 노인은 아니 괜찮소 하며 고개를 젓는 거야. 나는 양치기 노인이 하는 일을 지켜보았지. 우선 노인은 탁자 위에 펼쳐놓은 도토리 중에서 큼직한 것들만 골라내더구나. 그런 다음에 골라낸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눈에 가까이 대고 살펴본 뒤 금이 가지 않고 성한 것들만 가려놓는 거야. 마침내 제대로 된 도토리가 100개나 모아졌어. 그제서야 양치기 노인은 하던 일을 멈추었고 우리는 잠자리에 들었단다. 이튿날 아침 난 양치기 노인에게 하루만 더 묵게 해달라고 부탁했지. 왠지 모르게 그 노인이 좋아졌기 때문이야. 양치기 노인은 두말 없이 내 부탁을 들어줬어. 그 노인은 무슨 일이든지 귀찮은 게 없는 사람인가 봐. 양치기 노인은 양떼에게 풀을 먹이러 떠나기 전에 지난밤에 정성스럽게 골라놓았던 도토리를 물속에 잠시 담갔다가 꺼내어 자루에 담았어. 그리고 자루를 허리춤에 메어 달고 나서는 양떼를 몰기 시작했지.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양치기 노인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보통 양치기들이 들고 다니는 나무 지팡이가 아니라 길이가 1m 50cm 정도 되는 쇠막대가 아니었겠니? 나는 양치기 노인을 뒤따라갔어. 양치기 노인은 한참 동안 양떼를 몰고 가다 어느 조그만 골짜기에 있는 풀밭에다 양떼들을 풀어놓았어. 그리고는 한 200m쯤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는 쇠막대기로
땅에 구멍을 파기 시작했어. 노인이 왜 땅에다 구멍을 팠을까? 양치기 노인은 구멍마다 도토리를 하나씩 심고는 정성스럽게 흙으로 덮었지. 그래, 양치기 노인은 떡갈나무를 심고 있었던 거야. 다음 날 나는 양치기 노인과 여행길에 올랐단다. 내가 노인에게 아저씨네 땅인가요? 하고 물었어. 그랬더니 아니, 내 땅은 아니오. 하는 거야. 누구네 땅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건 아무 상관없다며 양치기 노인은 모든 정성을 다해 100개의 도토리를 심었어.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자 양치기 노인은 또다시 도토리를 골라내기 시작했어. 그때 나도 거들면서 노인에게 이것저것 물어 여러 가지 궁금한 사실을 알아냈지. 우선 알아낸 것은 이 양치기 노인이 3년 전부터 이 황무지에 나무를 심어왔다는 것이야. 그리고 그동안 10만 개의 씨앗을 심었는데 그 중에서 2만 개가 싹을 내었대.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절반가량은 앞으로 못 쓰게 될 것이라는구나. 왜냐하면 산짐승들이 파먹기 때문이래. 그래도 굉장한 일이야. 나머지 1만 그루의 떡갈나무는 이곳에 뿌리를 내리게 되니깐. 나무 한 그루 없이 잡초뿐인 이 황무지에. 나중에 알고 보니 양치기 노인의 나이는 55살이었어. 예전에는 가족들과 함께 농장에서 살았었대. 그런데 갑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잃게 되었고 얼마 안 가 그의 아내도 세상을 떠난 거야. 세상에 혼자 남게 되자 양치기 노인은 아예 그 마을을 떠나 이곳에 와서 양떼와 개 한 마리만을 데리고 살았다는구나. 물론 외롭기는 했지만 산속에서 조용히 사는 것도 괜찮았대. 그런데 어느 날 양치기 노인은 무언가 세상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싶어졌던 거야. 그래서 그 노인이 시작한 것이 바로 이 황무지에다 나무를 심는 것이었어. 나무가 없는 땅은 죽은 거나 다름없다는 것이 양치기 노인의 생각이었거든. 제 2부 낙원으로. 양치기 노인을 만났던 그 다음 해에 그만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어. 물론 나는 전쟁터에 나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5년 동안 싸웠단다. 그러니 내가 양치기 노인을 까맣게 잊고 지냈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니? 어린 시절에 타고 놀았던 목마나 차곡차곡 모아두었었던 우표처럼 먼 옛날의 추억이 되고 마른 거지. 그러다가 내가 다시 그 산골을 찾아간 것은 전쟁이 끝나고 한참이 지나서야. 그때 황무지는 조금도 변한 게 없었단다. 그리고 처음에 찾아갔던 그 마을도 여전히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어. 귀신이 나올 것 같은 느낌도 여전했고. 그런데 저 멀리 아득히 먼 곳에 잿빛 아지랑이 같은 것이 융단처럼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겠니? 그래, 떡갈나무 숲이었던 거야. 나는 단숨에 양치기 노인의 집으로 달려갔지. 혹시 그동안 돌아가시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을 조이면서 말이야. 그러나 양치기 노인은 예전보다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나를 맞이해 주었어. 변한 게 있다면 양떼를 기르는 대신 100통의 꿀벌을 치고 있다는 것뿐. 양들이 자꾸 나무의 묘목을 뜯어먹어서 꿀벌로 바꾸었다는 거야. 양치기 노인은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 중에도 꿋꿋이 나무만을 계속 심었던 거지. 산은 온통 떡갈나무의 푸른 잎으로 울창했어. 10년 전에 심었던 도토리가 뿌리를 내려 벌써 내 키보다 훨씬
더 크게 자라난 것이야. 나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단다. 너무나도 감동해서 눈물이 나올 정도였다고. 나는 하루 종일 숲속을 돌아다녔어. 숲은 길이가 11km나 되었고 폭도 3km 정도였어. 믿을 수가 있겠니?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어 버렸는데 이 양치기 노인 혼자서 이토록 엄청난 일을 해낸 거야. 숲에는 떡갈나무뿐만이 아니야. 너도밤나무도 내 어깨 높이만큼 자라나 있었고 자작나무도 울창하게 들어서 있었어. 그리고 더욱 놀란 것은 물 한 모금 찾을 수 없었던 이곳에 시원한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었던 거야. 아무도 살 수 없던 황무지가 이제는 낙원으로 변해 있었어. 나무가 점점 자라면서 시냇물도 다시 흐르게 되었고 산토끼와 멧돼지 같은 짐승들도 다시 찾아들었어. 그리고 사람들도 하나 둘씩 모여들어 채소밭도 가꾸고 목장도 만들었지. 그런데 아무도 양치기 노인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았다는 것을 알지 못해. 조금씩 조금씩 변하면서 찾아온 이 새로운 세상이 저절로 된 줄로만 생각할 뿐이야. 여기서 우리가 잊어선 안 될 것이 있어. 울창한 숲, 상쾌한 바람, 아름다운 시냇물, 이 낙원이 탄생하기까지는 양치기 노인의 쓰라린 고통과 절망이 있었다는 거야. 어느 해 양치기 노인은 1만 그루의 단풍나무를 심었었지. 그런데 한 그루도 남지 않고 모두 죽어버렸어. 노인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에 빠지게 되었지. 그러나 노인은 다시 일어났어. 단풍나무는 이곳 토지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는 그 다음 해에는 너도밤나무를 1만 그루 심은 거야. 물론 너도밤나무는 아주 잘 자라주었어. 양치기 노인의 절망과 고통이 밑거름이 되어 숲이 울창해진 거야. 그 이후 나는 매년마다 양치기 노인을 찾아갔어. 세월이 흐르면서 노인도 많이 늙어갔지만 나무 심는 일은 그치지 않았어. 언제부터인지 귀신이 나올 것 같던 마을에도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지. 특히 젊은 부부들은 마당에다 꽃밭을 만들었어. 장미와 금어초, 샐러리와 아네모네. 어느 집이나 들어가 살고 싶은 집들 뿐이었다고. 이제 내 얘기를 끝내기로 하자. 한 사람의 양치기 노인이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를 오늘의 낙원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꼭 기억하면서, 그러기에 인간은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생각하면서, 잊을 뻔했구나. 양치기 노인은 오래오래 사시다가 한 양로원에서 편안하게 돌아가셨단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즐겁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 듣고 싶은 책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가 흐르는 곳 가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